식품위생법입니다. 이름 모르는 식품위생법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일단 문장도 굉장히 길고 빽빽하게 되어 있죠. 네,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모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목적, 그 다음에 특이사항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이요. 올바른 정보 제공, 그다음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러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가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식품 첨가물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식품에 대한 거는 모든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고 첨가물은 식품에 대해서 보존, 가공, 그다음 넣거나 뭐 적시는 등 이런 물질들을 얘기한다는 용어 정의입니다. 여기서는 집단극식소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영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고요. 그리고 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학교면 학교급식, 회사면 회사급식, 특정 다수인이 딱 정해져 있겠죠.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이렇게 기관이 정해져 있고요. 뒤에도 또 한번 집단극식소가 한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식품 등의 취급. 그럼 이런 취급을 할 때는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다룬다. 뒷부분은 다 이렇게 말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정했냐? 총리령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식약처라고 나올 테고요. 일부는 대통령령, 총리령일 겁니다. 그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병든 동물 고기 판매 금지에 있어서는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 파스튜렐라, 선모충증 요 네 가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판매를 해서도 안 되고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질병 외워두시고요. 자, 식품,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어떤 기구나 어떤 용기에 닿았을 때 법적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에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여기서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을, 규격을 정해서 고시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식약처장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자, 그 다음 유전자 제조와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기술로 한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전도 마찬가지로 식약처장입니다. 식품 첨가물 이런 기준이나 규격, 또 방금 봤던 기구 용기 포장 기준과 규격을 식약처장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전을 작성하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전을 첨부 파일 열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장, 식품기구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검사에도 보면요. 위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식약처장이 어쩌고저쩌고 정했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해서 식약처장 등등등 나와 있죠. 자,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자,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보통은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무모구청에서 나오는데요. 이때 어떤 요청을 했을 때 10살 이내 출입 검사, 수거 등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검사한 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위생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식당을 출입해서 검사하고 수거를 해갈 수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을 검사할 때 수거를 할 수가 있고요. 검사에 필요한 경우 최소량을 무상 수거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서류, 원산지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열람하고 보여달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공무원인지 출입 검사 수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 증표를 확인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위해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긴급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안전성 심사 해야 되고, 그다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검사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보면 출입검사 수거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 학과, 관련 자격증, 관련 종사자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는 식품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금지된 식품은 아닌지, 과대 광고가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검사에 필요한 거는 수거할 수 있고요.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건강진단, 조리사, 교육이라든지 행정처분 이행하고 있는지, 식품이 안 좋은 경우 압류, 폐기, 그 다음에 영업소 폐쇄하는 경우 간판 제거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 자가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에서 지체 없이 그 검사를 영업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록들은요. 2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2년, 이 숫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품과 관련된 영업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되는 업종들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식당 하면은 일반 음식점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음식도 팔고 술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과점이나 김밥집에서 만약 술을 안 판다? 그럼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위탁급식 제과점이 있죠. 그래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냐 허용되지 않냐에 따라 업종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 손님이 노래를 불러요? 그럼 단란주점. 유흥종사자가 있다? 그럼 유흥주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휴게 음식점이나 위탁급식 일반 음식점은 신고만 하여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에 가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업종과 허가 업종을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허가가 적으니까 우리 허가를 봐볼까요? 방금 봤던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식품조사 처리업은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봐두시고 소분, 포장하는 거, 판매, 제조, 가공업 등은 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분업도 신고 대상입니다. 식품을 나눠서 판매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든지 다 나눠서 판매하는 게 안 되고요. 어육,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레토르트 잘 상하는 거나 이미 가공되어 있는 것들은 소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분업을 할 때 어떤 식품을
소분업으로 할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그걸 판매할 수 있죠. 반찬집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자,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업종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영업자의 성명이나 명칭, 소재지, 면적이 다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다시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종사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흔히 보건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받고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이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식품위생교육도 받는데요. 요거는 매년 받는 게 있고 영업 전에 신규가 받는 위생교육도 있습니다. 신규는 영업 위생교육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8시간. 거의 하루 종일이죠. 점심 먹고 오전 오후로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약 3시간에 해당되는 2시간, 3시간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잘 지켜지고 굉장히 위생적이고 이렇다면 시군구, 우리가 신고했던 기관에서 우수업소나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조리사는 집단급식소나 그다음 보거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거조리 기능사, 이렇게 조리 기능사,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집단급식소 운영자, 그다음 조리사를 운영자는 을 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런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조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되고요. 만약에 100명 미만이면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영양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양사가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또 조리사를 따로 두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식품업계에 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잦은 이동이 있죠. 퇴사도 있고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조리사를 두려고 하는 편이죠. 자, 영양사도 반드시 집단급식소에 두어야 합니다. 단 100명 미만, 그 다음에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양사가 하는 일은 식단 작성, 검수, 위생적 관리, 운영일지, 사무적으로 하는 일들이 위생교육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리사나 영양사는 이렇게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면허 취소받았는데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조리사나 영양사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이나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폐기처분 허가 취소가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또 다른 제재가 있겠죠. 1차 위반하면은 시정명령 1개월, 2개월 중지, 그 다음에 2차부터 3차까지는 더 기간이 늘어나거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식중독이 걸린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또 만약에 의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재지, 그다음 원인, 발병 연월일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거를 식약 처장, 시도지사 보고까지 가야 합니다. 식중독은 그냥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보고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집단급식소 보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비영리라고 그랬죠? 네, 비영리고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보존식이라는 걸 두어야 돼요. 그 보존식이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그러니까 냉동 보관 얘기하는 거예요. 냉동에다가 매회 1인분씩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해야 돼요. 왜냐? 이게 잠복기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조리사는 144시간 이상 보존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벌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때 시험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유해식품 판매를 금지했는데 그걸 위반한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가? 10년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럼 다른 것도 참고로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기구 등등 이런 신고 등을 위반한 자, 신고를 안 하면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밑에 것들도 당연히 봐두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 표시 기준 이런 것들을 명칭 사용을 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그리고 식품위생단체라는 동업자 조합,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정보업 이렇게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표시 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한번 떡의 표시를 어떤 표시를 해야 되는지 제품명, 영업소 한번 쭉 봤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은 글씨가 굉장히 길고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운데요. 위생법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게 쭉 나열이 돼 있다면 한 부분 읽어서 안 된다, 명칭, 광고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보겠습니다.